그래서 ABC의 지점 D1에서 D5의 위치, D6의 위치를 해서 A의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그러면 일단 둘은 자극 준 지점이 같은 거지. 사실상 D1하고 D2로 나눠져는 있지만 그냥 같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과 5ms일 때, 그래서 D3에서 D6의 각 전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D1하고 D2를 안 줬으니까 만약에 D1하고 D2를 줬다면 우리가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 D1하고 D2는 전위가 같을 테니까. 근데 안 줬으니까 안 준 대로 써먹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모두 A cm/ms,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B cm/ms인데 A와 B는 각각 1과 2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한번 쭉 구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4ms랑 5ms일 때 속도가 1이랑 2니까 이걸 굳이 다른 걸 안 하더라도 D5 말고 나머지는 다 구해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구해보는 거지. 꼭 이거를 요 4ms랑 5ms일 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4ms 기준으로 했을 때 속도가 1인 뉴런의 지점하고 1인 뉴런의 지점은 각각 2개씩 그냥 써먹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1인 뉴런의 지점을 그냥 2개를 써보면, 그러면 얘가 4 중에서 1인 뉴런은 2지점이 하나는 2초를 전도 시간으로 쓸 거고요. 그치? 그리고 하나는 4초를 전도 시간으로 써먹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될 거고 하나는 0이 나와야 되겠네요. 맞지? 어차피 주어진 총 4 중에서 이 1로 가는 지점 2개는 2하고 4를 도달 시간으로 써먹는다고. 그러면 자극에 실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얘는 2초를 써먹을 거고 얘는 0초를 써먹을 거니까 2초일 때 전이 0, 0초일 때 전이 마이너스 70. 일단 이렇게 갖다 놓읍시다. 물론 A, B 쪽은 누군가는 전달의 영향을 받을 거긴 한데 그거 같이 생각할 필요 없잖아. 무시하고 일단 진행.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구해두는 거야. 4일 때를 구해보면 요 2인 뉴런은 1초, 2초 이렇게 걸릴 테니까 도달 시간이 1하고 2 이렇게 될 거니까 1인에는 3초 동안 진행할 거고 2인에는 2초 동안 진행을 해서 2초 진행한 애의 전위는 0이 될 거고요. 3초 동안 진행을 한 얘는 아마 마이너스 80이지 싶은데, 그치? 마이너스 80이 되겠지. 일단 이렇게 나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4ms일 때 봐봐. 우리가 찾아본 거와 상관없는 게 하나 있네요. 플러스 10. 그치? 그럼 저 플러스 10은 뭐에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시냅스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플러스 10이 시냅스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시냅스 없다고 생각하고 구해본 게 이건데, 물론 무조건 이 안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다멜리세크의 결과는. 그치? 근데 플러스 10이 분명히 이 안에 없었는데 생겼다는 건 시냅스 영향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D5의 전위가 플러스 10이구나 찾을 수 있겠지. 지금 저게 속도가 1일 때랑 2일 때 다 응, 그냥 1일 때랑 2일 때로 구한 거지. 뉴런 A, B, C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속도를 기준으로 구해놔 버리는 거지. 애초에 그냥 그러니까 A, B, C랑 없애고 그냥 일직선 하나로 보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뉴런 구분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뉴런 구분 다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1인 거랑 2인 것만 우린 분석하면 되니까 1이라고 생각하고 지점 2개, 2라고 생각하고 지점 2개를 분석을 해놔버리라고. 된 거야? 그럼 눈빛이 불안한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플러스 10은 전이 전달, 그러니까 시냅스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인데, 근데 사실 지금 이 중에서 뒤쪽에 해당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밑에 것들이 뒤쪽 지점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D5나 D6의 후보는 얘네 둘이지. 그리고 D3랑 D4의 후보가 이 둘이란 말이야. 근데 D5가 그러면 이 둘 중에를 찾아야 되는데, 시냅스의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 10이 되려면 애초에 일단 뭐여야 돼? 이거지.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70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라서 총 4초 중에서 도달하는데 시간 다 써버려갖고 작업을 진행을 못한 거잖아. 근데 시냅스를 거치면 이거보다 더
늦게 도착하죠. 그러니까 얘는 자극을 더 진행을 그냥 못하는 거니까 얘는 시냅스에 영향을 받아도 끽해봐야 그냥 계속 마이너스 70이란 말이야. 변할 게 없어. 그래서 시냅스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 10이 된다라는 건 얘가 시냅스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 10이 되는 거 말고는 가능한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AB 뉴런의 전도 속도가 2구나. 그러면 C 뉴런의 전도 속도가 1이구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속도 1일 때 음. 0은 안 돼? 왜안 돼? 얘는 D3 후보지. D3요. 얘는 D3와 D4의 후보인 거잖아. D3요. 왜냐면 보면 우리가 속도 1일 때 도달 지점, 그러니까 속도 1일 때 4ms를 기준으로 도달 시간을 2로 잡았다는 얘기는 얘는 시작점에서 2cm 떨어진 지점이어야만 하는 거잖아. 요 수치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 시작 지점에서 2cm 떨어진 지점은 그 문제에서 중간에 있는 지점들, 즉 D3하고 D4 얘네 둘 뿐인 거고. D5, D6 얘네들은 이미 시작 지점으로부터 4cm 떨어진 지점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의 후보인 거지. 이 둘이 D5, D6 후보인 거고 이 둘이 D2, D3 후보인 거지. 이거는 이 문제가 생김새가 좀 되게 특이하긴 한데요. 생겨먹은 게 특이한 것 뿐이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푸는 건 꽤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뉴런이 막 주어져 있다고 해서 뉴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속도 기준으로 맞춰서 구해보고 그거랑 주어진 표랑 비교하면서 푸는 거. 이거는 꾸준히 있어 왔던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시내스 없이 일단 다 구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가 조금 갈리긴 하는데 근데 한 8, 90%는 그렇게 해도 될 거야. 아마.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시냅스 있는 문제들은 일단 그렇게 설명하고 가다가 근데 사실 이게 필요 없었네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설명할 거거든.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근데 제가 보통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대부분 시냅스 있는 문제들은 시냅스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우리가 구한 거랑 다른 게 있네? 그럼 얘가 시냅스 영향 받은 거구나. 이렇게 찾는 걸 기본으로 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시냅스 없다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해볼 만한 기억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 이제부터는 좀 정돈된 상태로 5ms를 분석할 수 있겠지. 사실 5ms 분석하는 게 이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상태가 돼버리지만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뭐 일단 그렇고 39번도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바로 같이 봐봅시다.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 은근히 그냥 그래프 두 개 준 건데 사람 진짜 되게 헷갈리게 만든다고. 이게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래프 두 개를 따로 줘. 그러니까 가 그래프는 A하고 B 거고 나 그래프는 C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원래 우리가 써먹던 자극을 다 동시에 같은 지점에 줬어도 이 셋의 전이가 같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A하고 B, 그러니까 위에 둘은 자극을 진행하는 그래프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둘은 자극을 진행하는 시간이 같다면 전위가 같게 나올 거거든? 그치? 결국은 자극 진행 시간이 전위를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맨 밑에 있는 C는 아예 그래프가 혼자 따로 쓰기 때문에 이 C, 요 놈은 같은 진행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위가 다르게 나오겠지. 이것 때문에 원래 생각하고 쓰려던 단서를 좀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게 좀 골치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문제가 D1, D2, D3, D4를 섞어 놓지는 않았네. 그래서 시작점이 다른 거, 같은 거 이런 걸 써먹는 게 그렇게 크게 그 고민이 되는 요소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냥 분석을 이제 하면 되는 느낌일 거고요. 일단 네, A의 흥분 전도 속도 2cm/ms인 거 알려줬고 그러면은
그 신경 1하고 신경 2하고 신경 3 중에서 이번엔 신경을 섞어 놓긴 했는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보자마자 신경 2가 C일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보면요. A, B, C 놓고 우리가 B, C는 아직 못 구하니까 A 흥분된 속도 있잖아요. A는 흥분된 속도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그냥 구해버려 이걸. 아까 저거랑 약간 비슷한 거지. 얘가 섞여 있지만 섞여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바로 구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는 A라고 하는 건 결국 D1 지점은 그냥 자극을 직접 가해준 지점이니까 주어진 총 시간인 3ms를 온전히 다 자극 진행에 써먹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에 3ms 읽어주면 되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80 여기서 떨어질 거고 사실 얘가 D1이 마이너스 80인 거 주어졌잖아? 그럼 B도 마이너스 80이거든? 그래서 C가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2번에 D2에 마이너스 80 적혀 있잖아요. 사실 이들한텐 D2에 마이너스 80 적혀 있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안 해봐도 미리 알 수 있긴 한데 이건 그냥 따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일단 우리는 전공법대로 일단 진행은 해봅시다. 사실 이런 걸 찾는 것도 나름 익혀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얘기를 해드린 거지만 뭐 정석대로 일단 진행해보면 그리고 이 D2는 얘는 2cm/ms고 그럼 D1부터 D2까지 가는데 1ms 걸릴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1ms 오는데 걸렸으니까 총 3ms 중에 2ms만 남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진행할 거니까 그럼 전이 몇 되는 거야? 얼추? 그게 안 나오면 0 정도? 네, 대충 0 정도라고 봅시다. 사실 0은 아닐 거긴 한데 예상해 볼 수 있는 걸 좀 적어보자. 대충 한 이 정도로 적어놓자. 아니면은 이걸 헷갈리기 싫으면 재분극 중인 0 이렇게 해두면은 표에서 좀 바로 찾을 수 있죠. 아니면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러면은 표에다 찍어버리세요. 그냥 그래프에다가 대충 이렇게 해서 찍어 놓아.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일단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D3 같은 경우에 얘는 진행 시간이 도달 시간이 몇 초 걸리는 거고 그쵸? 도달 시간 2초 걸리는 거니까 진행 시간 1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달 시간 1초는 그냥 대충 마이너스 60 정도 돼 보이고요. 그리고 탈분극이 되는 것 같죠? 탈분극 중에 마이너스 60 정도 돼 보이지? 그리고 D4는 마이너스 70이겠지? 왜? 얘는 D4까지 오는 데만 해도 4초 다 써야 되잖아. 4초? 4초 맞냐? 네. 3초. 그치? 3초 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근데 B는 속도는 모르긴 몰라. 근데 C 속도를 모르니까 무조건 그걸 먼저 찾아야 되는구나. 조금 맙소사긴 하네요. 아까 썼던 걸 생각 못하면 아예 오풀 문제 아니냐? C가 2라는 걸 먼저 찾지 못하면 아예 못 풀 문제긴 하네요. 그치? 그러네. 그러면 C가 2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A는 어차피 1이 될 거고 왜냐면 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1번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적어도 뭐는 확실하니까 얘가 플러스 30이 될 수 없어 보이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1번 주면 되겠고 2번이 될 일은 없고 그리고 3번이 될 일도 없고 그리고 얘가 2번이어야 되는 이유가 방금 얘네 마이너스 80 적었으니까 여기에 얘네들이 마이너스 80이 올 수는 없다고. 분명히 얘네들은 얘는 도달 시간을 잡아먹는 바람에 자극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을 텐데 근데 여기와 같은 전이를 갖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라서 그러려면 아예 그래프를 독립적으로 쓰는 얘가 여기 마이너스 80을 갖는 2번이어야만 할 거고 그럼 3번까지 찾아지니까 그 상태로 3번까지 찾아지니까 그 상태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겠지. 그래서 2번 찾는 게 그냥 센스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문제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이렇게 2번 찾는 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80인 거랑 이거 마이너스 70인 거는 어차피 크게 도움이 될 건 아니니까 얘는 그리고 당장 속도를 모르긴 했는데 사실 이게 마이너스 80인 거 주어진 순간 구할 수 있죠. 왜? 얘가 마이너스 80이라는 소리는 지금 이 지점에 진행 시간이 2ms란 소리고 그러면 도달 시간이 1ms였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D2까지, 즉 2cm를 1ms 걸려서 와야 된다. 즉 2cm/ms의 속도를 갖는다.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쓸 수 있는 지점이 안타깝게도 요 플러스 30 정도 써먹을 수 있나요? 요 마이너스 60 정도 써먹을 수 있을라나? 사실 플러스 30은 써먹기가 어려워 보이고 마이너스 60 쪽이 조금 더 써먹기 편하지 않아요. 않나요? 저게 A D3에서 음. 1초 진행했을 때 마이너스 60이 됐으니까 음. 제가 이 속도를 못 구해서 문제를 질문했거든요. 네. 근데 A가 1초가 쓸 때 60인 걸 쓰면 그럴 수가 있네요. 여기서. 뭐 원래 사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서 그냥 풀면 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엄연히 검증을 해보자 그러면 저 마이너스 60이 탈분극 중인 마이너스 60이라서 이거랑 같은 지점인 건지 재분극 중인 마이너스 60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검증 과정은 사실 되게 간단하죠. 뭐야? 얘가 플러스 30인데 얘가 재분극 중인 마이너스 60일 순 없으니까. 그럼 얘가 탈분극 중인 마이너스 60이라고 봐야 될 거고, 한마디로 지금 A의 D3 지점과 B의 D4 지점은 같은 전위를 갖는다. 즉 같은 진행 시간을 갖는다. 여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같은 도달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 시간이 2ms여서 이렇게 구해둔 거였던 거 아니야. 근데 얘랑 같은 전위를 갖는 얘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 시간이 2ms인 거죠. 그러면 얘는 3cm/ms의 속도를 갖게 되네요. 왜? 6cm를 2ms 걸려서 갔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가 마이너스 6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0인데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저 마이너스 60은 저 마이너스 60이랑 같으니까 얘네 둘이 D3랑 D4 사이가 딱 저만큼 차이 나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저 둘의 전위는 같은데 거리가 다른 거구나.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쟤는 요거 가고 요거 가는구나. 이렇게 바로 진행해버려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좀 확실한 근거를 찾아두자면 그거 한 번만 좀 비교해보면 되겠다. 저 플러스 32 탈분극 꼭대기, 즉 활동 전위의 전위니까, 그러면 저 마이너스 60 쟤는 재분극 중인 걸 수는 없다. 왜? D4의 진행은 D3의 진행보다 적게 진행돼야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 하나만 추가로 생각해주면 확실히 근거를 찾고 푸는 게 되는 거죠. 좋아요. 2019학년도 수능이었네. 사실 근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 나는 이 그래프 두 개 내는 거 안 냈으면 좋겠긴 한데, 뭐 사실 올해 갑자기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안 낸 지 좀 됐으니까. 아무튼 뭐 그거는 그냥 망상에 가까운, 예측이 아닙니다. 그냥 망상에 가까운 생각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이 이제 71쪽에 48번이네요. 71쪽이요? 69쪽에 44번 아니에요? 아까 내가 못 안 적어뒀네. 69쪽에 44번. 그럼 이거 먼저 할게요. 69쪽에 44번. 어딨노? 여기 있다. 어허! 이거 좀 뭐냐? 꽤 재밌는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림은 1에서 3의 지점 D1에서 D5의 위치를, 표는 1과 2의 P에, 그리고 3의 Q의 역지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자극을 준 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3에다 준 자극과 1, 2에다가 준 자극의 지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4ms일 때 D1에서 D5의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인데, 일단 표가 다행인 건 D1에서 D5를 섞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신경 1, 2, 3 이것도 안 섞어놨네요.
근데 대신에 표가 뭔가 되게 많이 가려져 있을 뿐. 그렇죠? 단위가 아니라 다 가려지고. 그냥 그런 정도고. 일단은 문제를 마저 다 읽어보면 1을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전 속도는 2V로 같고 2A와 3의 흥분전 속도는 3V, 6V이다. 이거는 당장 쓰기보다는 조금 나중에 쓴다고 생각하고 일단 접근을 해도 될 건데, 아니면 이걸 시작부터 쓴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 떠올려 볼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쓸 수 있는 단서가 뭔지를 찾기 위해서.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서 쓸 수 있는 단서 첫 번째가 뭐가 있을 거냐면 1과 2는 자극을 준 지점이 같죠? 그치? 그러니까 1과 2는 자극을 준 지점이 같으니까 1과 2의 그 자극이 준 지점이 되는, 즉 P의 전위가 어떨 거라는 거? 같아요. 네, 같을 거라는 걸 일단 써먹을 수 있는 단서로 떠올려 놔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딱히 2번 단서로 둘 필요도 없는 게 플러스, 이거는 이제 이거에서 부차적으로 생각할 단서인데, 그리고 이 전위가 같아서 P를 찾게 되면 그거랑 또 전위가 같은 지점을 우린 뭐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냐면 Q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겠네요. 왜? 3한테 자극 시작된 지점은 결국은 똑같이 자극의 시작점일 전위가 같을 거니까. 저 생각을 안 그쵸? 했어요. 자극을 가해준 지점의 전위는 무조건 다 똑같은 거잖아. 아까처럼 그래프를 서로 다르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그래프 하나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가 뭐냐면 1의 속도가 2V이고 2의 속도가 3V와 6V. 이거는 섞어놓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2가 그냥 3V이고 3이 그냥 6V인 거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뭐가 있냐? 1하고 2에서 시작점으로부터 거리가 2대 3인 지점을 기준으로 전위가 같게 나올 것이라는 걸 생각해 둘 수 있겠지. 그러니까 1에서는 시작점에서 2cm 떨어져 있고 2에서는 시작점에서 3cm 떨어져 있는 그 두 지점은 전위가 같겠죠. 왜? 속도비가 2대 3이잖아?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비가 2대 3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출발점으로부터 특정 거리와 얘의 출발점으로부터 특정 거리가 2대 3의 비를 갖는다면 그 두 지점의 도달 시간이 똑같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도달 시간 똑같으면 당연히 진행 시간 똑같아지니까 전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지금 표에 있는 거를 분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을 찾는 데 쓰고요. 2번을 검증하는 데 쓰는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1번을 찾는 데 한번 써봅시다. 일단은 신경 1과 2가 D2가 A로 똑같게 되어 있죠. 전위가. 그러니까 여기를 시작점으로 둬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이제 검증하는 데 써야 되니까 거리 2대 3B 되는 데를 찾아보면, 자 1번 뉴런을 기준으로 D2로부터 거리가 2인 지점은 D4만 가져와야 돼요. 왜? D1은 자극이 못 갑니다. 그렇죠? 자극 전달은 이렇게 역방향으로는 안 되는 거였지. 뉴런을 기준으로 축삭돌기에서 다음 신경세포체 쪽으로만 전달이 되는 거고, 신경세포체에서 반대 축삭돌기 쪽으로는 못 가니까 D1은 우리 D2를 시작점으로 잡은 이상 D1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D2가 출발점이라고 했을 때 1번의 D4와 2번의 D5의 전위가 같아야 될 거라고 떠올릴 수 있겠네요. 2번을 통해서. 근데 마침표를 보니 같네요. 사실 끝난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제일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면 찾을 수 있고, 사실 그치 대부분 다들 2번 떠올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2번 떠올리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걸 처음 떠올려야 된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어렵겠지. 근데 일단 지금 한번 들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먹겠다고 생각을 해둔 상태에서면 어느 정도 떠올릴만 할 겁니다. 은근히 이게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풀리는 문제들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단서를 쉽게 쓰는 문제들이 많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거라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내려왔으면 이미 뭐가 돼요? 3번의 자극 지점, 우리 3번의 자극을 가해준 Q 지점은 D4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게 문제 진짜 잘 만들었어. D1 되게 기동차게 만들었어요. 를 안가로 맞출 수 있어요. 어떤 거? D1, D2, D3를 음. 안가도 음. 안 알려줘도 음. 맞출 수 있어요. 그치. 그럼 물음표들이 다 나와 있어야죠. 근데 그치. 딱 이 상태에서는 D1, D2, D3 가리는 순간 좀 이 밑에 단서를 아예 쓸 수 없는 단서가 되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점에서부터 거리를 특정할 수 없게 되니까.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지는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방금 우리가 딱 한 것처럼 딱 깔끔하게 딱 이렇게 나오는 단서가 아니게 되지. 왜냐면 D1, D2, D3, D4, D5 다 가려놓은 순간 저 1번하고 2번의 두 번째 게 시작점일 거다라고 추측할 거고, 그럼 거기서부터 2cm 떨어진 지점, 3cm 떨어진 지점을 찾는 데 있어서는 D5가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D2가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면서 그치. 그리고 무엇보다 D1을 가리는 순간 전달이 끼면서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44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잠깐 뭐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 했던 거에서 쓰였던 아이디어들 되게 다 나름 뭐 당연히 질문할 만한 문제들이니까 그럴 만한 아이디어들이 다 섞여 있었던 거겠지만 나름 다 자주 쓰이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38번, 39번 뭐 거기에서 쓰였던 38번은 그냥 시냅스가 있어도 무시하고 구해버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거랑 다른 값을 갖는 게 시냅스의 영향은 받을 것인 것이다. 시냅스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될 건데, 그거 말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8번에서 또 써먹었었던 게 뭐냐면, 아예 꼭 뉴런에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뉴런 무시하고 속도만 가지고, 총 시간이랑 속도만 가지고 그냥 전이 구해보는 거지. 아까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구해보는 거지. 그런 비교가 가능한 거. 이게 38번에 쓰였던 아이디어고 은근히 많이 여기저기 쓰이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짚어본 거고, 39번을 쓰는데 쓰였던 거는, 푸는데 쓰였던 거는 사실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딱 얘가 워낙에 특이한 유형이니까 이 문제를 위한 아이디어일 텐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모르니까 이렇게 표가 다를 때는, 아니 그래프가 다를 때는, 즉 어떤 두 뉴런하고 한 뉴런을 나누든 아니면 한 뉴런 두 개의 뉴런인데 그 둘을 나눠놨든 상관없이 서로 다른 뉴런이 이렇게 자극의 진행이 서로 다른 그래프, 진행 방식이 아예 다를 경우에 시작점에서 같은 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단서는 써먹기 어려운 대신에, 반대로 저렇게 저 두 개가 같았던 데에 비해서 하나가 그 같은 전이를 다른 지점에 갖고 있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딱 아이디어였던 거니까, 이 문제 핵심 아이디어였던 거니까, 얘네들의 시작점이 똑같이 마이너스 80을 갖고 있는데 그 같은 전이를 얘는 여기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얘가 요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2번에, 표에 있는 2번에 마이너스 80이 여기 적혀 있는 것만으로도 얘가 이 둘과 그래프를 따로 쓰는 애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80을 갖는 그 2번 그래프가 C구나를 찾는, 요게 좀 핵심적인 단서였을 거고, 그리고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재작년 수능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 방금 풀었던 문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떠올리는 거. 위에 거는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알아야만 하는 거지. 워낙 여러 문제에 쓰이는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플러스로 요거 정도 같이 생각해 놓으면 좋겠고, 그리고 2번은 이 문제에선 크리티컬한 아이디어로, 그리고 다른 문제들에서도 좀 유용한 아이디어로 쓰일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속도비를 이용해서 전위비를 생각해 두는 거, 전위가 같을 지점을 고민해 두는 거. 뭐 그럼 얼추 우리 방금 했던 것들에 그것들은 정리했으니까 4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고난도 딱지가 붙어 있는데 무섭네요. 지금 개인적으로 생명과학 고난도 딱지 붙어 있는 거는 나도 무서워. 특히나 이게 유전 고난도 딱지 붙어 있는 거는 저도 가끔씩 좀 쫄게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풀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도 많아가지고 아무튼 48번 일단 봅시다. 자극의 전달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에서 D4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B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억에서 디귿 중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 이것도 딱 시냅스가 있다가 나온 순간 아이디어가 우리 첫 번째 문제에 썼던 시냅스 없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거랑 다른 거 찾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그 정도만 한번 생각해 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표는 A와 B의 D3의 역지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같은 지점에다 자극을 줬네요. 그 다음에 D1에서 D4를 나타낸 건데 표에 D1에서 D4가 섞여 있다. 뭐 아무튼 섞여 있으니까 뭐 그래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뭐 어쩌고 이걸 떠나서 밑에 B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ms로 같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1, 2, 3, 4가 D1, D2, D3, D4를 섞어놨다고 하더라도 결국 메인 항상 써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아이디어인 시작점의 전위는 같을 것이다를 이용을 해보면 결국 A하고 B의 D3의 전위는 무조건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표에서 D3처럼 전위가 같아질 수 있는 같은 지점을 찾으면 3번밖에 없어요. 4번은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치? 근데 4번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그래서 4번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3번이 일단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사실 4번은 뭐 생각해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 밑에 표를 보면요, 0이 되려면 같은 전도 시간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도달 시간을 똑같이 갖고 있어서 진행 시간이 똑같아서 똑같은 지점으로 0을 가질 수도 있지만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둘의 차이는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1초 차이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1ms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같은 시간이어야 되는데 같은 시간이려면 출발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아야 되지. 근데 지금 A에서 쭉 비교를 해봤을 때 출발 지점으로부터 같은 지점 두 개 있어 없어? 없거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미 마이너스 80이라고 적혀있는 1번이 출발 지점이 아닌 이상 출발 지점은 마이너스 70이야지, 전위가. 사실 이게 핵심이죠. 0이 될 수 없어요. 다시?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전위를 가해준 지점이, 자극을 가해준 지점이 될 수가 없다고. 왜? 이미 A하고 B의 1번의 수치가 다르잖아. A는 마이너스 80이고 B는 0이야.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인 전위가 같다. 우리가 자극을 가해준 지점의 전위는 같아야 한다. 여기서 이미 글러먹었으니까 1번은 자극을 가해준 지점이 될 수 없어. 그러면 1번은 이미 전도 시간을 거쳐서 온 지점이거든요. 근데 A의 1번에 마이너스 80이 적혀 있단 말이야. 사실 마이너스 80은 뭐야? 그래프에서 주어지는 전위들 중에서도 대부분 가장 오랜 진행 시간을 가져야 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지점들일 거냐면 자극을 가해준 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일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적어도 자극을 가해준 지점은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된 순간 자극을 가해준 지점은 마이너스 80보다 진행을 더 했어야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이후의 지점, 그럼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70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의 자극 시작점, 즉 D3의 전위는 마이너스 70이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3번이 D3구나 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자리에는 둘 다 마이너스 70을 채우고 시작하면 되겠다. 뭐 마이너스 70 채우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채우고 시작하면 되겠다 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B를 좀 보면
사실 B를 보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실 A가 이미 분석이 끝나버려요. 이렇게 되면. 봐봐. 왜 분석이 끝날 거냐면 A 뉴런을 기준으로 이미 D3 자극을 가해준 지점이 되는 게 3번인 걸 찾았잖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마이너스 80이라는 전위를 갖는 1번은 이 D3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D4가 확정이 돼버린단 말이야. 제일 가까워야 도달 시간이 제일 짧고 그러니까 자극 진행을 제일 오래 한다 이거잖아.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D2, D1 이거는 지금 출발점으로부터 거리순으로 나열해 본 겁니다. 이렇게 나열해 봤을 때 이 둘이 0이죠. 그럼 이 사이가 1초죠. 그치? 왜? 그래프에 0하고 0 사이가 1초잖아. 그래서 2cm/ms가 그냥 구해진다. 물론 그 대신에 뭔 못 구하냐면 이 둘 중에 누가 4고 누가 2인지는 못 구하게 돼버리네요. 대신 그건 뭐 B 분석하면서 알아내면 되겠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4고 누가 2인 건 모르겠어요. 누가 이거랑 이거 중에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 어차피 둘 다 0이니까. 아, 네. 그래서 그건 밑에서 알아내줘야겠다 라는 얘기고. 그럼 밑에 거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일단 얘가 0이거든? 근데 이건 사실 그냥 바로 생각해보면 우리 D3에서 출발한 자극이 D4로 간다고 생각해보면 2cm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1cm/ms의 속도기 때문에 2초 걸릴 거죠.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2초 걸리면 몇이어야 돼, 전위가? 30이요. T1을 구한 다음에 네, 속도를 구한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속도랜다. 총 시간을 구한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그렇죠? 그냥 못 구하고 이제 그걸 구하려면 밑에다 좀 적으면서 합시다. 이거 요 지점 분석을 해봅시다. 자, B의 D4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보면요, 얘는 일단 도달 시간을 시냅스 없다고 무시하기로 했었으니까 도달 시간은 아직이 아니지, 무조건 2ms로 결정될 거고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건 총시간 쪽이네요. 근데 총시간 쪽은 뭘로 구하면 되겠어? 위에 걸로 구하면 돼. 이걸로. 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데 우리 속도를 저걸로 이미 구해버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데 몇 초 걸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1초 걸릴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자극을 지금 몇 초 진행했다는 얘기야? 3초 진행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0을 갖기 위해서 주어져야 되는 총 시간은 4초였던 거고, 그건 얘한테도 똑같이 4초가 주어지는 거죠. 를 알아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총 4초 중에 도달 2초 썼으니까 진행하는데 2초 쓸 거고, 그러면 그 결과는 그래프를 봤을 때 플러스 30이 되어야 맞거든? 뭐야? 시냅스 영향을 받았네. 그치? 원래 플러스 30이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0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래서 시냅스의 위치는 디귿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에 기억 니은은 시냅스가 없거든요. 그리고 총 시간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계산해서 그냥 찾으면 되죠. 뭐 그래도 찾는 과정까지 계속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3cm입니다. 그러면 1cm/ms로 가면 여기까지 가는데 3초 걸리겠지? 근데 우리 총 시간 구해놓은 거 4초였으니까 그러면 4초 중에 3초 도달로 쓸 거고요. 여기 적어놓고 할까? 그래서 4초 중에 3초 도달로 쓸 거고 진행 1초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60 나오겠네? 사실 이걸 진짜 구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냥 구하는 거야. 그냥 구한 게 아니라 얘가 아마도 2번이 되겠네. 근데 얘는 뭐야?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냐? 5초 걸리네요. 그게 마이너스 70이지? 그냥 구한 김에 다 구해봤습니다.
됩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보다 앞에서 풀었던 것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냐? 특히 재작년 수능 그 문제가 사실 더 어렵지 않았냐? 그치?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얘네 고난도 딱지 좀 이상하게 붙어 있어. 일단은 자극의 전달 질문은 여기서 끝나긴 했는데 원래 자극의 전달이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깝죠. 사실 자극의 전달을 푸는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가 계속 쓰고 있긴 하지, 이거. 그러니까 주어진 총 시간을, 이게 문제에서 주든 아니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든 아니든 아무튼 주어진 총 시간 중에 자극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만큼을 빼고 나머지만큼을 진행할 거고, 그래서 그 진행하는 시간을 직접 그래프에서 읽어서 전위를 구한다. 사실 전략의 기본이 되는 건 이게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들이 너무 뭘 많이 시키지.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냐, 뭐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익혀두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기본은 까먹지 말고 있어야 되겠지, 적어도. 그래서 기본 제대로 익혀뒀으면 거기서 방금 했던 것처럼 아이디어 하나씩 좀 기억해둘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두십시오. 좀 반복해서라도. 원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하나씩 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게 재산인 거잖아요. 그걸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쳐다봤을 때 이 문제가 내가 들어봤던 아이디어들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느냐를 떠올리는 게 결국 핵심이니까. 물론 아예 새로운 문제가 나와.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겠지만 이것조차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얘를 만들어내기가 쉬울 겁니다. 아무튼 일단 넘어가서 79쪽에 24번도 아까 질문이었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 뒤에 이것저것 더 얘기를 해봅시다. 네, 79쪽에 24번. 근데 우리 자극의 전달에 기본적으로 쓰는 문제풀이 전략이 저런 형태, 그러니까 도달시간, 총시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였다면 근육은 사실 저거보다 더 간단한데, 근육 문제를 푸는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야? 예, 그냥 우리 기억하고 있는, 사실 A대 1점 이렇게 갈 것도 없이 아예 우리 그 시험으로 쪽지 시험 보면서 아예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던 거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상태로 기억하는 거지. 네, 어차피 마디는 대부분 X로 나오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X로 적어서 기억을 하자고 하면 X 넣고, 그리고 I대랑 H대랑 겹대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놨을 때 X, 즉 마디가 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거는 본인들이 편한 쪽으로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이너스를 싫어해. 음수가 싫어. 그래서 플러스로 적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디가 알파 마이크로미터만큼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해두자라는 거였냐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두는 거였죠. 그러면 얘가 알파만큼 늘어나면 얘는 네, 아니 그냥 아이대라고 놔뒀으니까 플러스 알파지. 물론 이제 바로 2분의 1 알파가 나온 이유는 알아. 어차피 문제에선 다 뭘 쓰니까 2분의 1 아이대 절반만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2분의 1 알파가 나왔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냥 가장 기본형은 이거니까. 그리고 H대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겹대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였던 거죠. 왜냐면 겹대는 오히려 한쪽만 무조건 쓰는 거니까. 애초에 겹대라는 거 하는 건 존재하는 표현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문제풀이에 심취해갖고 아이대를 플러스 2분의 1 알파라고 적어놨다가 실수해서 틀릴까봐. 분명히 밑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은 대부분 다 당연히 2분의 1 아이대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갑자기 문제에서 아이대 물어봤는데 그냥 2분의 1 아이대라고 생각해서 풀어버리면 어떡해. 그런 거 조심하라고 일단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냅두고 나면 우리는 여기 뒤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주로 일반적으로는 두 시점을 줄 거니까 그 두 시점에 대해서 주어지는 값들을 이용해서 변화량을 구한다던가 필요하다면 미지수를 잡아가면서 푸는 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걸
외운다, 적용한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아이디어, 그냥 근육 자체의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잠깐 질문했었던 저 초반에 30초 만에 30초면 될 문제라고 했었던 것도 결국 근육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림을 직접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딱 이렇게 계산되는 문제들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봐야 될 요소들은 분명히 있어. 이런 근육 그림 생각하면서 생각해봐야 될 요소들은. 왜냐면 만약에 근육 그림 생각 안 할 거면 따로 외워둬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을 거냐면, 문제에서 요 x를 구하는 방식은 뭐가 될 거냐? i대 더하기 h대 더하기 2 겹대,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외워둬야 되겠고, 또 뭘 따로 또 외워줘야 되겠고,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뭐 a대는 또 뭐야? i대 더하기 2 겹대, 뭐 이런, i대가 들어가면 안 되죠. h대 더하기 2 겹대일 거고, 그래서 그거는 뭐다? x 빼기 i대다. 뭐 이거 일일이 외울 거냐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그림에서 x, i, h 겹에 해당되는 게 각각 뭔지 눈으로 보고 식을 만들어. 그렇잖아. 이거 일일이 외우기에는 지금 우리 한 문제 풀자고 이걸 막 이렇게 식을 막 만들어가면서 외우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푸십시오. 좀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단 24번을 그래서 풀어보면,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냐. 저는 이렇게까지 안 적어도 풀리는 대요는 제 할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계셔요. 그냥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항상 좀 이렇게 x, 이건 마디의 길이니까 일단 적어두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쓰고 있는 게 지금 요 24번 얘기하는 거 맞았으니까 24번에서는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여기다가 기억하고 니은의 변화량을 먼저 생각해두고 갑시다. 그러면 x가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기억에다 적용을 해보면, 기억은 어차피 h대 그 자체니까 똑같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그리고 니은은 i대의 절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 알파라고 적어두면 될 거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 표에 보면 a대 마이너스 기억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버려. a대 마이너스 기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적어버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a대는 고정값이니까 얘의 변화량은 그냥 기억의 변화량의 음수 마이너스인 거겠지. 얘의 변화량은 0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변화량에다가 음수 붙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그리고 이제 t1, t2 갖다 놓고요. 수치 적어. 그러면 t2일 때 얘는 0.6이고요. 얘는 0.5 더하기 a고요. 얘는 0.3이고요. 얘는 1.2고요. 얘는 1.2 더하기 2a니까 그럼 이 사이의 변화량을 플러스 2a로 잡으면 되겠네. 맞지? 얘가 1.2였다가 얘가 1.2 플러스 2a니까 이 사이 변화량 2a로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얘랑 얘를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떤 관계예요? 부호는 반대고 절반이면 되죠? 그러면 이게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빼기 a. 일단 그대로 적어. 근데 말이 되냐? a가 마이너스가 우수가 돼. A가 음수되는 건 아무 상관없죠. 그럼 말이 돼요. 네, 그러면 말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일단 계속 적어봅시다.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될 거냐면 얘랑 부호만 반대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비어있으니까 못 쓰는 값이라서 냅두고, 누가 봐도 딱 쓸 수 있는 건 얘는 써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1.2 더하기 2a는 1.2 더하기 2a, 이거는 아예 쓸 필요도 없는 식이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이걸 이용해서 값을 구했으니까 요거 써먹으면 되지. 0.3 빼기 a는 0.5 더하기 a네. 그래서 뭐 나와요? 2a는 마이너스 0.2에서 a는 마이너스 0.1이 구해지니까 끝났지. 대입하면 그냥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사실 근육만큼 그냥 덮어놓고 수학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 편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생명과학 전체에서 근육만큼 수학 문제 푼다고 그냥 생각하고 풀면 좋은 게 또 없죠. 아이고. 사실 37번에 왼쪽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나 그래프는 사실 하등 쓸모없는 그래프고요. 아예 문제 푸는데 전혀 필요 없는 그래프고 주어질 필요가 없었던 그래프나 마찬가지고, 얘도 그냥 수학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요, 얘도 원래 하던 것처럼 x,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거 나열은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쓰든 안 쓰든 이거 나열하는 걸 익숙하게 해두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x가 플러스 알파일 때 기억은 i대의 절반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알파일 거고, 니은은 한쪽 겹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일 거고, 디귿은 그냥 a시대니까 플러스 알파일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라면 우리가 보통 t1, t2를 쓰겠지만 얘는 f1, f2니까 그냥 f1, f2 넣으면 돼. 그냥 이 문제가 다른 기준을 쓰고 있으면 그냥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시켜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당장 이거 지금 f1, f2를 쓰는 것보다 더 쉽게 쓸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저기 f1에 보시면 기억분의 디귿이 1이라고 적혀있단 말이지. 이걸 써먹기가 좋아 보여요. 왜냐면 지금 얘가 전체적으로 변화량 모르고 a대의 길이가 1.6이라는 걸 알려주긴 했어도 1.6을 지금 당장 써먹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 수치들을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선 결국 미지수를 잡아야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미지수 잡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다? 저 기억분의 디귿은 1이다. 왜냐면 얘를 미지수를 잡으면 얘가 x로 잡았을 때 얘도 똑같이 x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가장 편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지수를 잡는 데 있어서 1이면 너무 써먹기 좋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미지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림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했었으니까 애초에 a대라고 하는 건 니은 2개와 디귿 하나 더한 만큼일 거란 말이지. 근데 디귿이 지금 x잖아. 근데 a대는 1.6 마이크로미터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1.6 빼기 x,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적는 것보다 더 좋을 만한 게 뭐가 있나? 딱히 없네. 그냥 일단 이렇게 적어놓자.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 써야 될 거 생각해보면요, f1에서 니은분의 x가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거기 그냥 표에 주어진 게 니은분의 x가 4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사실 이걸 가지고 x까지 미지수로 두는 것도 가능하죠. 이걸 가지고 요 x로 어쩌고 x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만약에 굳이 해보자고 하면 얘를 1.6 16 아니고 1.6이지. 1.6 빼기 x 분의 x가 4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얘는 3.2 빼기 x가 될 겁니다. 2x죠? 2x가 될 겁니다. 그죠? 이거 정리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거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냐면, x대에서 이 기억을 빼면 뭐가 될 거니까, 그게 a대가 될 거니까. 이런 거 찾는 건 그림으로 찾으라고. 그림 보면 마디 전체에서 기억 2번 빼면 a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위에서 우리가 보여준 3점 여기서 빼기 기억은 x니까 2x 한 번 더했을 때 1.6이다. 그럼 사실 여기서 x값 나오면서 쭉 다 나오고 사실상 거의 끝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일단 요거 구하면 x값 뭐 나와요? 0.4. 네, x가 0.4. 애초에
이게 0.6이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x가 0.4가 나올 거고 1.6이라는 소리니까 얘가 0.4가 나올 거고요. 그럼 얘 0.4 나왔으면 일단 채워놓고 생각할까요? 아이고야 저렇게 앉아주네. 얘 2.4가 될 거고 얘 0.4가 될 거고 얘 0.4가 될 거고 얘는 식이 뭐였냐? 2분의 1.6 빼기 2x였나요? x였죠? 그러니까 0.6이 되네요. 이렇게 될 거고 사실 이제 이 뒤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뒤에 우리가 쓸 수 있는 F2에 대해서 주어진 게 기억분의 디귿이잖아. 그러면 기억과 디귿만 쓴다고 생각하고 그럼 얘는 뭐예요? 0.4 더하기 2분의 1 알파 놓고 얘는 뭐예요? 0.4 더하기 알파 놓고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가 2분의 3이다 하면 알파 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미지수 잘 잡고 무지성으로 풀어버리면 어차피 주어진 단서를 이용해서 무지성으로 그냥 그 방정식 풀어버리면 되는 형태의 문제인데 결국 핵심은 그냥 미지수 잘 잡는 거겠지. 미지수 잘 잡는 방법은 봤을 때 제일 간단하게 미지수가 잡힐 것 같은 걸로 잡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누구야? 1만큼 좋은 게 뭐가 있어? 그치? 기억분의 디귿이 1이다. 이건 기억하고 디귿이 같다라는 거니까 이거 이용해서 미지수 잡는 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게 37번이었다. 그러니까 생긴 게 띠꺼워서 그렇지 푸는 건 그냥 막 그렇게 뭐가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원래 하던 34번 좀 시간 더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드려볼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34번 사실 아이디어가 중요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금방 풀고 아니면 그냥 풀기 어려울 문제인데 그러면 어라? 어라? 몇 번이었지? 34번. 아 미안해. 알겠다. 자 볼게요. 어차피 푸는 방식은 똑같을 거야. 그리고 마침 기억 니은 디귿도 얘랑 똑같으니까 뭐 새로 적을 필요도 없네요.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대로 쓰지 말고 옆에 다시 적자. 너무 안 지워진다. 이제 보시면요. 어차피 쓰든 안 쓰든 일단 적어놔서 x가 플러스 알파일 때 이거 그대로 쭉 나열을 해볼게. 그럼 기억은 똑같이 i대의 절반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알파. 그 다음에 니은은 겹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그 다음에 디귿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쓰겠죠. 저 2알파, 알파, 2알파. 아, 상관없지. 그거 어차피 그냥 기준을 얘로 잡고 그거랑 비교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요. 2알파, 알파, 2알파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 본인들 알아서 어레인지 하는 거는 알아서들 하시고 근데 여기서 그 기억에서 디귿의 길이가 순서 없이 A, 3D, 10D라고 되어 있고요. 그 골격근 수축 과정의 시점 T1일 때 그러면 일단 여기가 T1이랑 T2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문제는 결국에 얘랑 이동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누가 A고 누가 3D고 누가 10D인지 모르고 얘가 누가 A고 누가 2D고 누가 3D인지 모르는 게 제일 크잖아. 근데 그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뭐가 있냐? 우리 뭐 기억 더하기 니은의 길이는 같다. 일정하다. 를 써먹을 수 있지. 왜? 이미 우리 적어놨으니까 생각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해도 돼. 사실 기억하고 니은은 한쪽 그 마이오신 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일정한 건 당연한 얘기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기 적어놓은 것만 봐도 기억은 플러스 2분의 1 알파일 거고 니은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일 거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의 변화량은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은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기억 더하기 니은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들 중에서 뭐다? 이 둘이 3D랑 A를 나눠 갖는 형태가 될 거다. 그럼 이제 남은 10D와 2D가 디귿이 되겠죠.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게 됐죠. 사실 이거 우리 내신 할 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었던 문제긴 합니다. 아닌가? 다 같이 있을 때 설명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완자 막 수능 기출 문제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빨간 부분 신유형 수능 기출 아무튼 거기에도 있었던 문제고요. 뭐 여기저기 많이 들어 있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놓고 나면 결국 얘가 마이너스 8D다 라고 잡은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플러스 4D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몇 D냐? 4D지? 왜 점지가 자꾸 와요? 힘들어 죽겠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조금씩 바꿔서 A, 3D, 3D, A일 때랑 그래야 될 거 아니야. A가 변해서 그대로 A일 수는 없으니까 얘가 A, 3D, 3D, A일 때랑 그리고 3D, A 그리고 얘가 A, 3D일 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뉠 거란 말이지. 색깔을 좀 바꿔서 적어줄 걸 그랬나? 그러니까 위에 적은 것들끼리 이 네모 표시 친 애들끼리가 하나의 케이스인 거고, 이렇게 세모 표시 친 애들끼리가 하나의 케이스일 거야. 그치? 네. 결국은 지금 이 둘이 하나는 3D고 하나는 A일 거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10D, 2D를 확정 지은 거니까. 근데 딱 봐도 뭐야? 얘가 3D면 빼기 4D 안 되죠? 그래서 네모 쪽이 맞겠네 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3D니까 A는 7D겠지. 이게 끝인 문제인데, 사실 얘는 그냥 생각할 수 있으면 시간 낭비 안 하고 정말 빠르게 풀 수 있게 되어 있는 문제고요. 반대로 생각할 수 없으면 꽤 많이 고생하고도 답을 못 구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어려운 문제는 이런 쪽이 맞긴 하지. 다른 것들은 어떻게든 식 세워서 풀면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어도 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풀 수 있으면 정말 빨리 풀릴 건데 못 풀면 아예 못 푸는 형태의 문제이긴 하니까. 그래서 얘는 한번 꼭 봐두시면 좋을 것 같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서 짚어드린 거고, 일단 우리 그냥 하는 수업은 여기까지.